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1월 16일 트럼프발 전기차 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름에서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회복했을 때 회복 가능한 관련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알아보려면 지금 트럼프발 전기차 위기가 발생한 IRA 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지금 챗GPT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이렇게 유료 결제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전기차에 대한 IRA 법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달라고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사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친환경에 대한 이렇게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들,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일단 친환경 차에 대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액 공제 요건에는 역시나 북미에서 최종 조립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 핵심 광물이 미국이나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죠. 요 같이 체결된 국가에서 지금 가공이 되고 공급이 돼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잠깐 멈춰서 이렇게 쭉 읽어보셔도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에는 다시 한번 IRA가 뭔지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품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해외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죠. 해외 우려 기업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미에 가까운 이런 나라들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반사 이익으로서 또 한국이 2차 전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혜택들이 사실 만약 트럼프가 정말로 IRA를 완전히 폐지했을 때는 손해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약간 미국에서 결국에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지금 공장을 짓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도 또 깨지면서 요 IRA에 대한 폐지 위험성을, 그래도 지금 워낙 트럼프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트럼프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위기로서 결국에는 배터리주의 하락도 같이 이어졌다. 역시나 미국의 전기차들도 이 약간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챗GPT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결정해서 IRA 법안을 직접 폐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것도 최근에 다루시는 분들이 또 많던데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 이제 통과해야 된다는 점, 상하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점, 독단적으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론적으로는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지금 챗 GPT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법적 분쟁의 가능성 마찬가지. 또 기업들이 열심히 이 법안만을 믿고 들어갔는데, 미국에 공장을 짓고 뭐 자원을 투자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지금 날아간 기업들 간의 신뢰성이 많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다 고려했을 때 역시 요 폐지는 힘들지 않나. 결론적으로 챗GP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IRA 법안 폐지하기보다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완전 폐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보조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낮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도 일단 단기적인 약간 악재로서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요 부분을 지켜준다면 단기 악재가 반영이 되고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흐름이 좋을 때, 또 실적이 좋게 나올 때는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급락해서 다시 한번 공포의 구간을 맞았지만 회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나라 지금 주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해외 주식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또 전기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역시 테슬라를 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법안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마이너스 5.7% 목요일 날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최근에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상승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충분할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6% 단기적으로 거의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금요일날 마지막 거래일에는 이렇게 3% 정말 약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래도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정말 IRA 법안이 이제 폐지가 될 때 전기차에 대한 요런 메리트가 없어질 때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치킨 게임이 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전기차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다. 요런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테슬라도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기업 중에 하나죠. 이렇게 세액 공제가 안 되면 전기차보다는 다른 원래 타던 휘발유차 이런 것들이 선호되면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또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 단순 전기차 시장 안에서는 치킨 게임으로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요거 일론 머스크는 또 요런 IRA 법안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그래도 자기 기업에 큰 해가 되는 거 어느 정도의 계산이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미국의 전기차 흐름은 어떻게 됐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14%가 급락을 했고 마지막 거래일에도 테슬라는 앞서 봤듯이 약간 반등했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 더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미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한 경쟁이 밀린다 이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미 이렇게 하락의 추세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는 것 정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주식 이제 한번 어떤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역시나 저는 테슬라와 관련된 요 2차 전지가 가장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목요일날 급락을 하면서 금요일 시장에서는 LG엔솔 역시도 정말 큰 하락 마이너스 12%가 급락을 하면서 과거에 지금 12%까지 급락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처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말 큰 급락을 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인 종목이 3위죠. 시가총액 3위인 종목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로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 이렇게 12%나 빠졌다는 것은 정말 약간의 쇼크가 있을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날 7% 상승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또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시가총액이 큰 전기차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코스피는 보합권을 만들었다는 점 그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봤듯 금요일에는 다시 한번 미국의 테슬라가 반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의한 테슬라에 의한 반등이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직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부분이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역시나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이런 점들은 약간은 역시 불안 요소들 그리고 수급도 이렇게 빠진 부분도 불안 요소들이 분명 당연히 좋진 않겠죠. 12%나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요 바닥권
다시 다져내면서 테슬라가 다시 올라갔을 때 가장 강하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LG 엔솔일 것이다. 이렇게 또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급락에 의한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 월요일에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조금 지켜보면서 일단 원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지금 급락했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두 번째 역시 LNF 마찬가지죠. 테슬라와 같은 가장 연결성이 깊은 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빠질 때는 지금 LG엔솔 12%, LNF 11% 급락하면서 관련성이 있을 때 많이 올라갔던 만큼 관련성이 있으니까 또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테슬라의 반등에 의해서 월요일에 분명히 반등한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반등했을 때 다시 한번 요 저항 라인 때 12만 원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는 12만 원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안타깝게 요 구간 12만 원 넘겼을 때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2만 원 돌파 지지는 93,000원, 83,000원대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지 라인들, 저항 라인들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요것도 저는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게 그려지는 부분이고, 특히나 단기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요 바닥권 라인 때까지 빠졌기 때문에 4만원 초반대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부터 정말 저점 매수를 시도했을 때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거래량 수급 흐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점의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분할 매수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포인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약간 그 시기에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또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 보시면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고, 월봉상 한번 볼게요. 월봉상 봤을 때도 굉장히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일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은 대략 5만원까지도 빠지긴 하지만 지금 가격대 정도도 충분히 저점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점 구간에 점점 다가올수록, 특히나 단기적인 급락을 할수록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사이클상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로 돌아갈 가능성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약간은 여유있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하락하기보다는 또 바닥권을 다진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 사이클상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도 일봉상 봤을 때도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터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 바닥권 다지고 최저점 라인 때 지금은 9만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마지막 저점으로서 반등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횡보하는 모습일 때 수급 흐름 역시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런 수급의 흐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준입니다. 원준 또 순수 어떻게 보면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고, 그리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을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나왔던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 하지만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했던 구간, 바닥권까지 거의 만원대 초반대까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왔을 때 만원대 초반대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때 거래량만큼 들어오면서 상승했을 때는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원 초반대에서의 반등 나올 수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조금씩 이제 들어오려는, 빠지고 있지만 수급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 역시도 이것도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요 박스권 라인대를 여전히 돌파하진 못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깨진 않았다. 박스권 라인대는 37,000원이 하단 구간, 상단 구간은 대략 51,000원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단기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 도착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요 횡보의 구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급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바닥권 왔을 때 매수한다면 역시나
손해보다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역시도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 더 하락을 했을 때 37,000원, 38,000원대까지 오면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제가 총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6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2차 전지가 반등할 때 당연히 이런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관련 2차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갈 거니까 다른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으신 것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요 1픽 자체는 현재는 LG엔솔과 LNF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눈여겨서 보시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